네, 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1월 13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비교적 뜨거웠던 탄력적인 반등 분위기가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싸늘하게 식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게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악재가 돌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간밤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우리 시장 내에서의 수급이나 또는 환율 상황이 역시 그렇게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반등세에 이어질 만도 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자 그만큼 긴축과 관련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연초부터 최근까지 기관들 매도 때문에 부담이 됐고 또 최근 들어서 일반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악재, 긴축과 관련된 그런 부담이 반복됨에 따라서 동학개미라 일컬어지는 그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 다운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장중 나스닥 선물이 좀 안 좋았고요. 또 오늘 옵션 만기 일이었었죠. 그에 따른 부담이 좀 있었고 그리고 펀더멘탈 거시경기 변수 중 이것이 일반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악재로 작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미국의 지난 12월달 물가인데요.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뭐 그런 것들이 악재로 작동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와 관련된 시장은 조정폭은 이미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 미국의 조기 긴축을 하고 그 긴축의 강도가 좀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어차피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짊어져야 될 매 같은 존재입니다. 어차피 맞을 매라는 것이죠. 어차피 맞을 매라고 한다면 속담이 있듯이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조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증시는 그때를 전후해서 상당히 좋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길어봐야 2달, 2달 정도인데 그런 정도의 기간을 못 참을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여태까지 잘 버텼던 분들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좋은 종목이라 했을 때 더욱더 그들 종목 당연히 그들을 보유를 해도 하고 경우에 따라 신규 매수 내지 추가 매수까지 결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약간 느긋한 마음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때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 있는 물량 정도는 버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또 금년 2022년도 가장 중요한 종목은 누가 뭐래도 또 계속 제가 강조해 왔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 주변에 있는 반도체 스몰캡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된다는 거.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또 PSK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주는 무조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바이오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기엔 너무 고난도의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한 종목만으로도 바이오는 충분하다는 건데 지금 마침 맥점에 있거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현재 LGES입니다. LGES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상장이 이번 달 27일 날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시장 영향 그리고 그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 그리고 그 대안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LGES의 상장과 우리가 어느 정도 주력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체들 SKC나 대두전자 재료 같은 이들 종목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것 등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목 탐구에 들어가서 LG전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자주 말씀드렸다기보다 뜨문뜨문 말씀드렸던 우리 부의 종목이죠. LG전자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 종목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은 현재 신기술주 종목 중에서 우리가 세 종목으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다날, 그리고 오히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DOU 같은 종목 괜찮다라고 했던 건데 최근에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이 종목도 그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바닥이 짜여지는 듯하죠. 그래서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그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재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난 12월 달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7%나 나왔다는 거죠. 40년대 최고치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미국 연준은 금리를 3월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년에 세 차례 인상할 걸로 봤던 건 세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정도면 상당히 강한 강도의 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 전부터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앞서 얘기했듯이 어차피 그럴 거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2015년도, 2016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금리 인상 시즌에 그 단계에서 글로벌 증시 상황은 더 좋아졌다라고 한 사례를 들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LGES인데요. 수요 예측을 해본 결과 자금이 몰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1조의 만배입니다. 1경 1,500조 원이 주문이 몰렸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IPO 역사의 새 기록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렸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아요. 희망 공모가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30만 원 정도로 일단 공모가가 정해질 것으로 최고가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건데, 여기서 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가가 그 공모가에 더블로 시작해서 그 상대 상한가 들어간다는 건데, 더블로 시작해서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게 종종 발생이 된다는 건데, LGES가 좋은 종목이니만큼 따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3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시총이 70조 원인데 따상이면 주가가 78만 원이 되고, 그랬을 때 시총은 182조 원 정도로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70% 이상 시총이 높아지면서 졸지에 시가총 2위 종목이 된다는 건데, 이 정도는 너무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적정 시가는 시총은 100조 내지 120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정 주가는 45만 원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45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데 70만 원 넘어서, 심지어 따상일 경우 78만 원인데 그 상태에서 따라가면서 매수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어차피 그럴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체 종목으로서는 차라리 같은 물적 분할의 노선을 걷고 있는 SK 이노베이션도 되고요. SK 이노베이션, 더군다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제 마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본업도 좋고, 또 2차전지 소재, 양극재 또는 현재 뭡니까 좀 분리막, 이쪽 사업, 이쪽도 상당히 양극재, 음극재, 또 분리막까지 SK 그룹 전체 차원에서 SK 에너지 쪽에서 소재 3대 4대 소재 모두를 섭렵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 한가운데 SK 이노베이션이 있다는 그런 것 등을 봤을 때, 또 실적 대비, 자산가치 대비 현재 SK 이노베이션은 비교적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매수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거. 그리고 대안이 있죠. SKC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대안이 된다는 거죠. LG화학 현재 지분을 SK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86% 갖게 된다는 건데,
SK 이노베이션, SKES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시세를 분출할 경우에는 그만큼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니 LG 화학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해서 매수할 일은 아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따라갈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 특히 2차 전지주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2차 전지들이 맥을 못 추는 상황이 반복됐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LGES 상장과 관련된 특히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재분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측면. 현재 2차 전지에 속해 있던 그 자금을 빼내서 LGES 주문을 해야 되니 그것도 주문 받아서 신주문에 배정 받으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다른 소재주들이 못 간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하지만 그것이 확정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금이 다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재배분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시점이 그들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SKC,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주변에 가만히 보면 대범 마그네틱스 같은 종목도 급등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CIS 같은 종목도 음지락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맥락은 여전히 살아있고, 근데 그들 종목 시세 분출하는 그런 사례를 보이고 있으니 현재 전반적으로 흐름상 순환매 차원에서도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종목이 주목받을 가능성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태라서 더욱더 맥점이 있는 SKC나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단타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노 신소재 단타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유력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현재 LGES의 상장과 관련돼서 현재 2차 전지 소재까지를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자신감 갖기 위해서 K배터리,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완제품 및 소재와 관련된 향후 업황 전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우리나라 K배터리의 점유율이 약 10%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합작사 형태로 온전히 우리나라 업체가 100%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합작 형태로 남아 미국 시장을 점유하는 그 비율이 무려 70% 정도나 된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을 완전히 석권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미 유럽 시장에서 64%를 석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현재 규모도 작지 않지만 지금 규모보다 2배 정도 되는 2025년 앞으로 3년 만에 거의 2배 정도로까지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전 세계 3대 시장인 중국 시장만 제외하고서, 중국은 뭐 현재 중국 로컬 가장 큰 업체 CATL이죠. 현재 중국 시장은 로컬이 워낙 세고 LFP 방식이니까 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장은 우리가 차지하기는, 빼앗기는 좀 어렵지만 나머지 미국 시장과 그리고 유럽 시장을 장악한 K배터리의 전망은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2차 전지 소재주의 전망 또한 더불어 이제 밝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 그랬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으로 유망주는 SKC 대주전자 재료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자, 오늘 옵션 만기가 있었는데 뭐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을 잠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499%. 이 정도 약간 내려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장중에 금리가 변동폭이 좀 큽니다. 아직까지는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덜 안정돼 있다 하는 거죠. 약간 불안합니다. 미국 시장도. 하지만 아주 심할 정도로 불안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가장 급한 그런 분위기는 넘겼다는 것인데, 아직 지금 여진이 남아있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XY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죠. 96까지 갔다가 94.96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약간씩 내려가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물론 우리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만은 꾸멀꾸멀 내려가고 있습니다. 1188원.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최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기조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것만 봐도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쁘면 그에 가장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대응할 주체가 또 외국인들인데 오히려 11월 달부터 최근 이르까지 계속해서 특히 11월 금년 들어서는 더욱더 매수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도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자막을 줘놓고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3,725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은 약 3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개인들이 1조 정도 순매수했죠.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4조 1,500억 원, 4조 1,600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관들의 추가적인 매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민연금도 현재 지금 적정 보유율 16.8% 근접하는 정도로까지 국내 주식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이므로 추가적으로 물량 나올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또 금융투자도 프로그램 매매 등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따라서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은 역시 크지 않다 하는 관점에 상황에 따라서는 어제 그제처럼 대규모로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수급은 좋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대기 매수세까지 있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수급의 저변, 수급의 분위기나 그 저변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는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플러스가 유지가 됐죠. 막판에 밀려서 다시 마이너스 전락된 것은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오늘 하루를 보고 상황이 다시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은 풀려나가는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상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현재 LG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자막 올려놓고요. LG전자 차트까지 올려놓도록 하죠. LG전자가 사실 그 전부터 특히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그동안의 약세를 벗어나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제 오늘 추가적으로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 현재 11월 달까지 LG전자의 주가가 나빴던 것은 뚜렷한 이유가 있었죠. 일단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더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GM 볼트죠. 볼트 리콜과 관련돼서 LG화학과 그 리콜 비용을 분담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신뢰성 저하 문제가 좀 있었고 또 기대를 모았던 전장사부가 작년 4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건데 여전히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크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아직은 안 나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한 실망감 등이 동시에 작동되면서 그래서 작년 11월 달까지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건데요.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 몇 가지 반전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만 하더라도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공급된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계기판, 중앙 디스플레이, 또 보조석연 디스플레이를 통합해서 파노라마 형식 스크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하죠. 그것도 플라스틱, LG가 자랑하는 플라스틱 OLED 기반이라고 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그렇게 판단.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LG가 제일 잘하는 분야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벤츠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 전체 완성차 업체 또 미국 업체에도 공급하는 식으로 연결될 소지가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애플카 25년 정도에 양산될 것이라는 건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같이 협력하기로 한 카나다의 마그나사 그래서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합작사가 설립이 됐죠. 그와 관련돼서 전장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다. 애플카에 전장이 공급된다는 거죠. 테슬라에도 공급되고 있는 그런 공급이 확대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태까지 마치 그 '애물단지처럼 계속 애를 태웠던 전장 사업 부분이
작년에는 실패했지만 금년 하반기 늦어도 4, 4분기 때에는 분기별로 봤을 때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미 수주잔금 60조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기차 및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돼서 전장 부분이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약간 1년 늦춰서 발현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요망하다는 건데,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LG전자가. 그래서 쫓아가면서 매수할 건 아니지만 주가로 본다면 14만원 이하에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 매수에 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관점이고, 현재 금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 목표 가격은 적어도 20만원 근처, 한 18만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 판단돼서,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LG전자, 삼성전기도 있고 LG이노텍도 상당히 좋은 종목도 있지만 주가를 봤을 때 LG전자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하는 점,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OU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업 모델이 상당히 현재 의미가 있죠. 전 세계 처음인 것 같습니다. 2월 2년 전이죠. 2002년도 2월달에 버블 론칭했다는 건데, 아티스트 프라이빗 메시징 플랫폼이라는 사업 모델을 현재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월 단위 구독 월 4,500원 내지 7,000원, 8,000원 뭐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가격 저항은 상당히 낮은 상태죠. 그래서 이미 입점한 기획사가 23곳, 54개 팀, 아티스트 팀을 이루고 있죠. 54개 팀, 구성원은 229명 정도의 아티스트를 확보했다는 것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고 스포츠 스타까지 영입을 하고 있는 최근의 실정입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120만 명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보다 놀라운 것은 구독 유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충성도가 보통 높은 게 아니라 90%나 된다는 거죠. 가격 저항이 낮은 만큼 아마 이 유지 비율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비중은 약 30%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글로벌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으로 계속 확대 일로에 놓일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갑작스럽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영업이익 전망은 현재 160억 정도, OPM 영업이익률이 40%에 근접한다는 거죠. 변동비가 거의 크지 않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좋은 종목들 공통적인 현상이죠. 이렇게 그것도 설립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런 정도의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아티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굿즈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그 잠재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타버스나 NFT 신기술과 결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수익을 상대 다양화, 막대한 커뮤니티 플랫폼 업체인 만큼 참여하는 아티스트나 또는 그것을 구독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차피 이 부분은 최초이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가 가장 결정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크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이지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우 특수한 그런 업체 하는 관점. 이런 어떤 특수한 새로운 어떤 모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벤처 기업에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나 또는 NFT 등의 이런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이런 종목들의 부각될 소지는 대단히 크다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특이하게 이 종목은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익성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78,000원 이하면 된다 했던 건데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종목도 크게 하락가서 7만 정도까지 내려갔던 건데 이제 7만 정도 수준에서 차트는 현재 지금 LG전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이브고요. DOU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DOU의 차트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71,700원이거든요. 지금 나갈 연속 닷새 연속이거든요. 대략적으로 7만원 정도 전후에서 바닥권이 짜여지는 그런 모습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모습이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바닥도 좀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손절 기준가 굳이 정해놓는다 했을 때 6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손절 기준가 없이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DU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